지난 타임에, 개인적으로는 좀 전이지만, 자, 좀 전에 지난 타임에 내가 좀 진도를 좀 빨리 가야겠다고 이제 책 나왔으니까 진도를 이제 전투적으로 타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챕터 5에 7, 8번 설명 정답 안 얘기해주고, 하나 중요한 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 봐봐. 7번은 하이라키가 뭐라고 했어? 위계 질서라고 했으니까 ABC 중에 누가 돼야 돼? 랭크가 서열이란 뜻이 있어. 랭킹 매긴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랭크드 시스템 하면 이게 계층 시스템 서열 구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A번이 정답이고 트레이닝 시스템 아니고 C번의 뷰로크러시가 관료제지 관료제. 자 그러면서 7번 오른쪽 박스를 좀 봐봐. 7번 오른쪽 박스를 보면 아키가 통치라는 느낌이 있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아나키는 나중에 뒷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때 A가 without, 통치가 없는 무정부 상태야. 반면에 모나키가 보이지. 이거는 모누가 나오기 때문에 아키가 아까 뭐라고 했어? 미안 딱꼭질이 나와서 통치라고 했잖아. 통치. 한 사람이 통치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해? 군주제야. 군주제. 그 다음에 패트리아키. PATR을 썼지만 이게 실은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때 패트리가 나중에 페트론에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남편, 아버지를 얘기해. 그래서 남자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해? 가부장제라고 하지.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 특히 가부장제. 물론 조선을 가부장제적인 질서로 보는지는 찬반의 논란이 있어. 그 다음에 매트리아키가 보이지. 자, 이때 매트리는 마더에서 온 거야. 얘는 P가 F가 돼 있지만 얘는 M이 그대로 남지. 그럼 모계사회. 자, 모계사회 또는 자 모계사회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하이라키가 위계의 질서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뭐가 나왔어? 알러가키가 보이지? 이건 과도정치라고 알아? 과도가 아니라, 과익한 칼이 아니라, 소수가 독재처럼 국가를 다스리는 거. 즉, 그리스 민주주의 과정을 보면, 여러 사람이 나섰지만 그 소수가 모여서 전체적인 군주정치를 실현하는 게 있다라고. 그거를 아글리아키, 자, 요 표현을 쓴다고. 아키가 통치라는 거. 자, 그 정도 잡아주면 되고, 자, 에그러베이트. 악화시키다. 아까 동어반복으로 나왔으니까 B번 정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 자, 9번으로 넘어가자고. 애니메이트. 애니메이션. 애니멀. 애니미즘. 이게 어떤 정령신앙, 영혼, 생기를 불어넣다. 자, 그런 뜻인데. 자, 봐봐. 거기를 이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예문은 너희들이 보는 걸로 하고, 세 번째 예문부터 보자. Later. 나중에 들어서 Innovation of 3D Rendering. 자, 3D Rendering. 이때 렌더리 여기서는 원래 렌더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서 뭐뭐하게끔 만들다 누구랑 똑같다라고 했어.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 나오는 구조랑 똑같은데 컴퓨터 관련 용어에서 렌더링은 처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특히 이제 3D 관련 소재는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이나 LG가 TV 수출에서 전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3D이기 때문에 사실 3D가 그렇게까지 뭐 전략적인 것이 될지에 대해서는 난 좀 유보적이지만 나중에 3D 정보 처리에서의 혁신 그것은 originate 원래 어디에서 유래되고 기원한 거야. military base 자 군대에서 기반하고 있는 flight simulation, simulator 자 비행을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하는 거지 모의 비행을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3D 렌더링, 3D 정보 처리의 어떤 혁신은 became, 얘가 전체 문장의 동사지, incorporated. 자, 통합되었다. 통합되었는데, 어디로? into는 변화니까, cinematic, cinema니까 영화의 special effect. 자, 특수효과라고 했지? 특수효과 작업으로 통합된 거야. 즉, 지금 우리가 아바타 같은 영화에서 봤던 3D 렌더링 시스템은 원래는 군인들이 비행을 조정하는 모의 실험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영화의 특수효과로 통합되어져 버렸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것은 helping, 도움을 줬는데 filmmaker,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animate란 단어가 나왔지. realistic, 실제적이면서도 texture,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환경을 애니메이트 하게끔 뭐 하는데? science fiction, 공상과학이나 액션 어드벤처. 액션 어드벤처 영화에 자, 어떤 사실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때 텍스트는 그 옷감을 생각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적으로 섞여 있는 환경을 애니메이트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했어. 애니메이트가 뭘까? 자, 그 다음 예문 들어가자고. 파스칼 나왔지? 기억나? 뭐가 기억나는데? 왜 고개 끄덕거렸어? 파스칼. 작년 수능에 자, 빈칸 넣기 문제 중에 파스칼의 팡세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냈다라고 했지? 파스칼의 팡세가 굉장히 오래전의 작품, 물론 그것을 번역한 사람은 최근 사람이지만, 응? 자, 어쨌든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팡세라는 뭐라고 할까? 철학적 사색이 담겨있는 그런 것이 원전 그대로 나왔단 말이야. 응? 지금 그런 것들도 출제 흐름에서 눈여겨봐두라는 거야. 그러면 whether or not 이때 whether or not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지. 양보의 표현이야. 파스칼이 persuade 설득을 한 거야. 우리로 하여금 신을 신봉하게끔 설득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신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파스칼의 입장에 우리가 동화되고 파스칼이 우리를 설득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his strategy, 그의 전략, 그가 생각하고 꿈꿨던 것은 account for의 물결무늬 밑줄 치고 뭐를? anthropomorphism이 보이지? anthropology가 인류학이지. 자, anthropomorphism, anthropomorphism 이게 뭐야? 의인화야. 그 생명력이 없는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인 것처럼 만드는 거야. anthropology가 인간을 다루는 학問인류학이잖아. 자, anthropomorphism인데 의인화에 대해서 내가 좀 이따 더 설명을 할게. 봐봐. 파스칼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게끔 설득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의 전략은 의인화 전술을 설명해 줄 수 있어. 자, 그것은 에조엘 에즈 구조 보여? For animism, 정령신앙이지? 생명력이 없는 게 생명력이 있다고. 즉, 나무 같은 거를 나무에게 우리가 절하면서 제발 나무 신이 나를 근데 나무는 그런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이 그런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돌상을 두고 절을 하는 거. 그런 애니미즘을 또한 설명하고 자, 애니미즘 다음에 등호가 보이지? 아니, 컴마가 보이지, 컴마. 이 컴마가 동격이야. 자, 애니미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우리 지금 애니메이트 따라 보는 거야. 그것은 attribution of life, 생명력을 in animated thing. 생명력을 in animate. 생명력이 없는 것과 없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이벤트, 사건에게 생명력을 attribution, 부여해주는. 자, 정령신앙을 설명하게끔 만들어줘. 자, we animate. 우리는, 자, animate. 생기를 불어넣거나, anthropomorphize.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인화시켜. 왜? 자, 우리가 something, 뭔가, something, anything, nothing, 꾸며주는 말 뒤에 있지? 뭔가 alive, 살아있고, human-like. 인간적인 뭔가를 봤을 때, 우리가 take precaution, 미리 조심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anthropomorphism, 자, 얘가 뭐야? 의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인화라는 게 뭐냐면, 아마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좀 알 거야.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은 성경에서 바라보는 신과 좀 다르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인간을 만드는 거지. 근데 그리스 신들은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지. 신적인 존재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특성을 부여한 거야. 그리스 사람들이. 반면에 지금 파스칼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신이 되든 자, 무생물이 되든 여기에 인간적인 감정을 집어넣는 거야. 의인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낯설은 뭔가를 마주쳤을 때 그게 미리 조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설득의 전략이었다는 거지. 이것도 꽤 어렵지?
근데 모르겠어. 신앙적이고 지나치게 종교적인 글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지만 작년에 이제 파스칼 나왔고 애니메이트는 언제든지 3D 차원에서도 생기를 불어넣다. 자, 우리가 그냥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3D는 입체감을 느끼잖아. 마치 진짜 뭐 우리가 그 TV 광고 같은 데 보면 공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 실제로는 화면에 불과한 무생물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사실적으로 느끼게끔 만드는 거지. 애니메이트, 생기를 불어넣다, 의인화시키다, 뜻 꼭 챙겨주고 마지막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텐션, 긴장이라고 했어. 추상명사 다음에 대신 나왔으니까 동격인데, 자, 세잔 랜드스케이프. 자, 세잔의 어떤 풍경화를 애니메이트, 생기 있게끔 만들려고 했던 어떤 그 긴장은 이제가 전체 문장의 동사야. 대절 이하의 사실인데, 그것은 recurrent. 자, recurrent가 나왔어. 이건 전에도 한번 했지. occur이 뭐라고 했어? 생겨나다, 발생하다야. 반면에 recurrent. 다시금 어떤 일이 일어나다 RE가 again의 느낌을 준다라고 했지. 반면에 또 누가 했어? concur이 있지. 동시에 일어나다 또는 동시에 일어나다 일치하다라는 뜻이 되고 올해 EBS 수능특강 같은 교재는 incur이 나왔어. 자, occur은 생겨나다 발생하다, recur은 재발하다, concur은 동시에 일어나다 일치하다, incur은 초래하다.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초래하다. 자, 다시 한번 occur 뭐라고 했어? 생겨나다 발생하다, recur 재발하다, 다시금 일어나다, concur. 자, 동시에 일어나다 일치하다, incur 초래하다. incur이 어려워. 거꾸로 초래하다, concur 동시에 일어나다 일치하다, recur 다시금 일어나다 재발하다, occur 안 해도 되지. 자, 봐봐. 자, 세잔의 어떤 풍경화를 생기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어떤 긴장은, 자, 세잔이 풍경화를 그리면서 어떤 생기 있게끔 만들려고 했던 그 노력에는 어떤 내적인 모순점이 있었다는 거야.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거야. 기란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반복적으로 Haunted Landscape Study in Cultural Geography. 문화 지오그라피니까 지리학이지. 자, 뭐 지리 분야에서도 인문지리가 있고 경제지리가 있고 문화지리가 있나 보지. 문화지리학 분야의 어떤 풍경 연구를 헌티드, 영화 제목으로도 많이 나오는 거 괴롭혔다는 거야. 괴롭힌 종류의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뒤에 따라 나오지. 텐션, 그것은 긴장이었어. between 나왔으니까 엔드 쳐져. 어저께인가 무슨 뭐 연구하다가 EBS 교재 수능특강을 보는데 걔는 뭐 그걸 문법 문제로 삼지 않았는데 한 매력적인 지문 EBS에서나 어디서 봤는데 이런 구조가 나온 거야. 또는 이거였나? 웨더리였나?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경우가 나오면 between은 실제로 and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 두 개와 C가 걸고 있는 거지. 반면에 whether이 나오면 이 두 개랑 얘가 걸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물론 이건 그 정도 구조는 아닌데 긴장이야. 즉 세잔의 풍경화에서 세잔이 풍경과 경치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긴장 능력을 유발시켰냐면 자, proximity. 무슨 뜻일까? approximately 기억나? approximate 동사로까지 나왔지. 근접하다, 가깝게끔 만든다, 근접이야. 뭐를? 있는 그대로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것.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근접성과 distance, 거리를 두는 것 또한. 거리를 두는 것 사이에 긴장이었고, 자, 몸과 마음의 긴장이었고, sensuous가 나왔어. sensuous가 나왔는데, 자, sensible이 있고, sensitive가 있어. 그 다음에, sensory가 있고, 그 다음에, sensuous가 있어. 그 다음에, sensual이 있어. 자, 보통, 그 이전에 예전 수능, 2년 전 수능만, 작년 수능을 제외하고 그 전년도 수능 정도가 되면 요 두 개 정도만 잡으면 돼. sensible은 알 수 있는, 분별력 있는, sensitive는 민감한 피부에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이지. 센서리 하면 얘는 센서리 오르간, 감각기관이야.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센슈어스가 뭐야? 감각적이냐. 감각적인, 예민하다라는 뜻 또 있어. 감각적인, 파면이 센슈얼은 육감적인. 자, 센서블이 뭐야? 분별력 있는, 알 수 있는, 센서티브, 예민한, 민감한. 센서리 하면 감각의, 센슈어스, 감각적인. 자, 센슈얼, 육감적인. 거꾸로? 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은 낮은 수준이야. 위로 올라가는 게 V9의 전략이야. 자, 센슈얼이 뭐야? 육감적인, 센슈어스, 감각적인. 센서리, 감각의, 센서티브, 예민한, 민감한. 센서블, 분별력 있는, 알 수 있는. 나중에 이거는 무한 반복돼. 자, 그래서, 자, 그것은 sensuous immersion. immersion이 뭐야? immersion. 감각적인 것이 몰입하는 거야. 즉, 풍경과 내가 동화가 되는 거야. 감각적인 몰입과, 이게 아까 얘기하는 프락시머티지. 감각적으로 내가 자연 풍경과 내가 몰입을 하는 거야.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한편, 디티치드. 멀리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observation. 자연과학적인 관찰 사이의 긴장이었다는 거지. 자, 세잔의 풍경화는 그러면 가까워지려고 하면서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또 몰입하려고 하는 거지. 조선의 산수화는 내가 예전에 얘기했어. 원근법 이전에 조선의 중국이나 우리의 산수화 같은 경우 풍경화는 여기에 바둑두는 신선이 보여. 자연과 내가 몰입하는 거야, 하나가. 근데 원근법은 자, 김홍도가 등장하고 난 그 이후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에 이런 글에 올라왔었어요. 우리는 보통 영정조 시대를 조선 중기 이후 후기에 최고의 문화적으로 고조되는 시점이라고 하지. 근데 실은 영정조의 시대가 조선의 마지막을 알리는 시대였다는 거야. 왜? 정조 시대 때부터 일본이 더 이상 조선의 그 통신사를 안 받아들여요. 이미 영정조 시대 때 청나라나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한 수준이 조선보다 훨씬 더 빨랐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더 이상 조선에 배울 게 없었대. 즉 마지막 불꽃이었다는 거지. 국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영정조 시대는 조선의 몰락을 나타내는 거였다는 거야. 왜? 영정조 시대의 개혁은 청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다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사 굉장히 중요해. 그건 나도 동의해. 그 기본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거야. 하지만 국사를 보면서도 세계사적 관점으로 국사를 보지 못하면 안 돼. 왜? 내가 옛날에 대학원 때 미국 애들을 이렇게 가이드해 준 적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계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 시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문화재 하나를 놓고 가서도 그래서 경복궁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걔네들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우리가 연도를 얘기해 줬을 때 걔네들은 서양이 그 시대를 생각하지 조선의 역사를 보면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어. 지금 국사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마이뉴스의 영정조 시대가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었다라고 했고 이미 이때 몰락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시대였다는 건 한 번쯤 너희들이 읽어볼 기사였어. 자,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야. 세잔이란 예술가가 자연과 함께 동화되려고 하는 몰입의 관점도 있었지만 자연과학적으로 관찰하고 객관적인 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하는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지. 이런 예술 작품과 관련된 글. 왜냐면 내 수업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알 거야. 응? 자, 퍼스펙티브. 우리 앞에서 단어 나올 때 얘기했잖아. 원근법과 관련된 소재는 이미 한번 냈단 말이야. 그림 회화에서 자연과학적인 요소가 받아들여서 그림이 어떻게 발달했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 세잔의 경우에는 원근법 이후에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이지. 자연과 하나 되려고 했던 서양 예술의 장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도 문화사적으로 예술사적으로 좀 알아두라는 거야. 어쨌든 애니메이트. 어근적으로 거기도 나오지 아마나 M이나 아모가 들어가면 아모레 화장품 이름이지만 이게 사랑이야. 사랑이고 또 하나는 생명력이야. 사랑과 생명이라는 어근으로 들어가 보면 자 아마추어 어떤 일이 좋아서 하는 거지 러빙의 느낌이 들어가는 거지 그걸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하잖아.
자, amo티. 아모레 아모가 사랑이니까 amo티가 뭐, 우호? 이건 뭐 어렵지 않아? 자, 누가 붙었어? 이게 어려워. 자, amiable하고 amicable 있지. 자, 봐봐. 붙임성 있는 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붙임성이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아모, 아미, 사랑이지. 사랑할 수 있는. 반면에 amicable은 우호적이냐. 야, 솔직히 이게 참 어렵지 않냐? 붙임성 있는 것과 우호적인 거. 어블이나 케이블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힘인데 C 하나로. 자, 얘는 붙임성 있는 이고 얘는 뭐야? 우호적인 이지. 이런 게 고난도예요. 자, 그 다음 애니미즘. 아까 생명력이 없는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령신앙 애니미즘이라고 했지? 자, 애니머스 30. 이거 별표 3개 쳐요. 자, 에머티가 우호라고 얘기했는데 자, 애니머스 30가 보이지?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소리의 유사성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 자, 우리는 분명히 애니미 붙으면 사랑이나 생명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애니머 30 거기 뭐로 나왔어? 악이나 징후, 원한이지. 에너미랑 연관시켜. 애니머 30 에너미. 적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 애니머 30 에너미. 애니머 30 에너미. 얘는 어근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폐가망신할 수 있어요. 이게 어근학습법의 한계라는 거야. 자, 연산기법을 쓸 수밖에 없어. 그 다음, inanimate. 자, in을 붙이면 돼. 생기를 불어넣는 거 inanimate 하면 생기 없는 이지. 부정의 접두사 in이 앞으로 들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만장일치라는 단어 이거 중요해. 유가 붙어. on이라고 하지 마. on이라고 하지 마. unani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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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 얘는 union, unite. 하나로 통칭한다는 거. unicorn. unanimous. unanimous. 발음만 on으로 하지 않으면 unanimous. 얘는 뭐 무조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 만장일치라는 것은. 그 다음 나머지 단어 하나가 이제 inquanity 그 평정 침착은 내버려 두고 하나가 매그가 붙으면 돼. 앞에 매그가 붙으면 돼. 자, magnanimous, magnanimous, magnanimous. 그러면 매그가 magnify 크다라는 얘기지. magnanimous. 자, 집어넣어주면 돼. 그 다음 10번 단어로 넘어가자. 10번 단어로 넘어가서 cogen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얘는 그래도 좀만 신경 써보면 짧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잠깐만. 자, 9번의 답 또 얘기 안 했어. 9번의 답 또 얘기 안 했어. 바보 같은 놈. 자, A번 봐봐. A번. let down, 형광펜칠에. 이어 동사 중에 꼭 외워야 될 거. 이걸 낼 때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도 let down은 사건 중심의 일화체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let down이 낙담시키다, 실망시키다야. 자, V3에서도 얘기했어. bring to life, 생기를 불어넣다. 생기를 불어넣다가 bring to life야. 자, B번이 정답이지. come up with,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들어갔는데 자, cogent가 보이지. 코가 있고 전투야. 근데 아까 우리 애니가 붙었을 때 아모레 같은 것도 사랑이나 생기라고 했었지. 생명력과 관련된 얘기인데 문제는 얘가 유전자에서 진에서 나오고 얘가 제너레이트도 만들어낸단 말이야. 어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생명 발생시키다 일으키다야. 함께 움직이게끔 만드느냐. 코전트 어근적으로 뭐라고 했어? 함께 움직이게끔 만드는.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자, 한번 들어가 보자고. We found. 우리는 her criticism of our conduct.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녀의 비판이 오형식 구조지.
Her criticism of our conduct가 목적어야. unpleasant. 굉장히 불쾌하다고 여겼어. 자, find는 생각하다 말고 여기다란 뜻 오형식 구조로 꼭 챙겨주고, 그러나 우리는 대절 이하의 사실을 admit, 인정해야만 했는데 her remark가 뭘 받아 챙긴 거야? her criticism이지. 그녀의 비판이 cogent. 자, 함께 움직이게끔 만들었고 to the point에 형광펜칠해. to the point. 콕콕콕 찌르는 거야. 전곡을 찌르는 거야. 설득력 있느냐. 자, to the point 하면 설득력 있는 전곡을 찌르는, 자, 여기 요렇게 나왔지만 얘가 설득력 있느냐. to the point는 적절하게 전곡을 찌르는지 거의 동어 반복이지.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을 보면 on the threshold. 자, threshold가 뭐라고 했어? 문지방이라고 했지. 문을 넘어가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의 시작이나 발단이야. on the threshold of war. 전쟁이 발발할 즈음이 됐을 때, 전쟁이 문지방까지 왔으니까 전쟁이 발발할 즈음이 되면 언제나 cogent, 사람들을 함께 움직이게끔 만드는 설득력 있는 justification, 정당화가 있어. 뭐에 대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당화 작업이 있는다는 거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때도 명분이 있었고 다 명분을 만든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세 번째 예문으로 들어가면 The most memorable writing of the war years. 그 전쟁 기간 중에 the memorable,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글은 came from, 어디에서 유래된 거야? The pen of Abraham Lincoln. 아브라함 링컨의 펜, 즉 아브라함 링컨이 쓴 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들이 나왔다는 거지. 그럼 이거 무슨 전쟁이야?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독립전쟁? 남북전쟁이지. 남북전쟁인데, 자, The Prairie President. 자, Prairie President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촌놈 대통령이야. 자, 프레어리가 초원이야, 초원. 미국으로 따지면 농사 짓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 초원의 대통령, 즉, 자, 보잘것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런 대통령은 earlier, 그 이전에 shown, 보여준 거야. His mastery. 그가, 자, mastery of art인데 art는 예술, 미술, 기술이라고 했지, cogent. 설득력 있고, 자, 기억나? First comparing pair of rise. First comparing pair of rise. 자, 우리 사역동사로 make가 강제로 뭘 시킬 때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 구조가 나오는데 얘 동의어가 강요하다 false. compel, 이미 이제 작년 수능에 이 레벨들은 무조건 나왔어. of rise. 얘네들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고 했지. 근데 문제는 여기 compelling이 나온 거야. compelling이 뭐야? 강제적이냐? 내가 이런 식으로 시비 걸 땐 절대 그 뜻만 아니라는 거지. 그 뜻만 아니라고 했어. 그 뜻만 아니라고 했어. 강제적이라는 뜻도 있는데 얘도 설득력 있는 흥미를 유발시키느냐. 자, 봐봐. 자, 촌놈 대통령은 그가 마스터리, 통달했다는 것을 그 이전에 이미 보여줬어. 어떤 기술을? 콜전트. 설득력 있고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강압적으로 사람들 관점을 끌어내는 거야.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아규먼트, 주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 즉 아브라함 링컨이 말이나 글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여기서 코전트는 설득력 있는, 컴펠링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자, 컴펠링 무슨 뜻 조심하라고 했어? 강제적인이라는 뜻 말고, 자, 흥미를 일으키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컴펠링. 매력적인 오답을 유도할 수 있는 단어야. 얘가 ing 붙었을 때. 응? 자, 우리 예전에 promising, 전도 유망한, demanding, 엄청나게 부담스럽게끔 만드는.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impending, 급박하게 다가오는. 이런 단어 조심하라고 하는 거기에 compelling도 포함시키라는 거야. 강제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흥미를 유발시키는. 자, 그 다음. 자, deism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deism. 자, deism이 뭔지. 그런 거 다 몰라도 돼.
이신교, 자연 종교라고 불려지는데 be regarded. 자, deism이란 단어는 deism이라는 것은 간주되어질 수 있다, 멋모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럼 동호반복 부연설명 개념정의한 거지. 네 번째 염은 왼쪽에다가 개념정의라고 적어. 자, 개념정의라고 적고, 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 중에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V9의 훈련이야. 자, regard 단어가 A as B 구조를 가졌어. A를 B로 간주하고 여겨. 그럼 얘가 수동태로 됐을 때 be regarded as가 된다라고 했지. A는 B로 간주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A는 B이다라는 명제적 진술이야. 이거를 일반화시켰을 때 이러란 말이야. 수동태 다음에 as가 나오면 아예 A는 B이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개념 정의의 서술 전략의 하나로 충분히 볼 수 있어. 자, 자연 종교라는 deism이라는 이 단어는 뭐로 간주할 수 있냐면 cogent solution. 아주 설득력 있는 해결책이었다는 거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봐봐. problem. 어떤 문제가 있는데 how. 어떻게 인간이 이때 how 어떻게야? 무조건 부사, 관계부사 하지 마. 어떻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나요?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우리 자유의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지? 자유롭게 우리의 미래를,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아주 설득력 있는 해결책인데, 자, omnipotent. 그 다음에 omniscient가 보이지? omnipotent, omniscient.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전지전능하냐. 자, omni는 도처에 있느냐. omnipotent는 이때 potent가 파워예요. 이게 전지전능일 때 전능이지. 반면에 omniscient가 보이지. 나중에 얘 어근적으로 아마 뒤에서 나올 거야. 이게 알 수 있느냐. 사이언스에서 나온 거야. 전지전능하냐. 좀 말이 이상하지. 전능전지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그럼 뭐 내가 쓴 거 아니니까. 자,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미 신이 전지전능하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미리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에 밖에서 행동할 수 있냐는 거야. 즉, 자,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intervene, 인간의 human activity,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냐는 문제에 대한 아주 편안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deism, 자연종교 이론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얘기 나오겠지. 자, 거기 봐. act나 ag나 ig가 붙으면, 자, 봐. 아, 내가 코전트를 약간 좀 내가 잘못 설명한 것 같다. 자, 여기에, 자, 봐봐. act, agent는 직원 요원이라고 얘기했고, agency는 기관단체 조직.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야. 작년 수능 문제 얘기하면서도 내가 얘기했지. 보통 우리가 얘는 에이전트가 되면 직원이나 요원, 사람이야. 프레지던트가 대통령인 거랑 똑같이. 반면에 에이전시는 기관단체 조직이라는 뜻 말고 작년 수능이 무슨 뜻으로 나왔어? 행위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철학적 지문, 심리학적인 지문 나왔던 거 얘기했었지. 자, 반면에 여기 age가 들어가면서 여기는 o지가 들어간 거야. o지가. 자,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자, agile이라는 단어는 기미, 생기, 발랄아니고 봐. 흔들리다, 선동하다라고 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 agitate. 여기 들어가는 거야. 동사시킨 거지. 자, 선동하다고, 그 다음에 모호한, 애매모호한. 여기 뭐가 들어가? amb가 들어가. ambi? 뭐 좀 이상하다. ambiguous.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모르는 amb가 들어가. 참 ambi. 잘 만들어낸 말이야. 자, 봐봐. 그 다음에, 자, agitate가 선동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항해 조정하다. 이건 좀 많이 봤을 거야. navigate가 들어가지. navigation이지. 자, 그 다음. 요렇게 연습하면 내가 왜 그거를 블랭크 쳤냐면, 물론 이제
접두사 전미사 어근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박스로 다 정리를 해줘. 근데 조어법이라고 했잖아. 자기가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과 그냥 책으로 보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 우리 글은 자 언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안단 말이야. 내가 전에 한번 우리 얘기했잖아. 어느 나라 말이든지 모음이 먼저 변하고 자음은 나중에 변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접두사 전미사가 몸에 체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 또는 자기가 외웠던 단어를 까먹어도 자꾸만 이런 연습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 다음 제정하다, 상연하다. 여긴 누가 들어가? enact. act가 연기. 법 따위를 제정하다, 명사나 동사 앞뒤에 이인이 붙으면 그걸 타동사 뭐뭐하게끔 만들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그래서 법 따위를 제정하다라는 뜻도 되고 공연 따위를 상연하는 거야. 그치? 액션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자, litigate라는 단어도 낼 수 있는데 봐봐. 그러면 litigate 물론 li를 썼지. li를 썼는데 아마 왜 li를 썼을까라고 할 때 law에서 또는 legal에서 법률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자, 그 다음 activate. 자, 요거는 뭐 많이 보는다는 거니까 작동시키다. 윈도우 깔다 보면 알아. 뭐 프로그램 깔다 보면 아는 거고. 자, 그 다음에 intransigent. 이거 별표 3개 쳐요. intransigent. 비타협적인. intransigent. 자, 요런 단어가 나왔을 때 진짜 위협적이고 무서운 단어예요. intransigent. 자, enacting. 아까 우리 compelling이 흥미를 유발시킨다라고 했지.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 X. 내가 실수할 뻔했다. activate 했고, intransigent 했고, 자. 우리가 exactly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거랑 철자가 비슷하게 보이지. 근데 거기 뭐로 나와? 고된, 강요적인이지. 강제적인. 우리 컴펠링에도 강제적인 흥미를 유발시키는 뜻이 있다라고 했어. 이런 단어를 조심해 주는 거야. 응? 자, exacting이 되지. exacting이 되는 거지. 그 다음 pedagogue가 보이는데 원래 peda가 공부야. 응? 자, 학자 척이 있는 사람 demagogue. 데마고기라고 해가지고 아예 외래어로 쓰기도 해. 선동정치가 나오는 거 시나고그, 유대교인 거의 안 나오겠지? 그 다음 오른쪽부터 먼저 봐. 작년에 EBS에서 이거 본 것 같아. 자, 봐봐. 프라디지, 얘가 더 중요해. 모차르트,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이클앤젤로, 정지용, 그런 사람들은 프라디지야. 천재지, 천재. 천재나 비범을 나타낼 땐 프라디지를 쓰는데 반면에 프라디걸은 돈 따위를 낭비하느냐. 돈 따위를 낭비하는 거야. 인플레가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돈 쓰지 말라고 했어. 응? 자,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런 거 같은 경우 항상 출제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단어들이지. 프라디지는 문제 풀다 보면 종종 보여. 왜냐면 사건 중심의 일화체, 아까 얘기했던 모차르트나 마이클앤젤로나 미켈란젤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는 쉽게 포착할 수 있어. 작년에 엔제에서 나왔던 것 같아. 엔제에서. 자, 코전트, 사람을 설득하는. 그 다음 이그전트 하면 익전트, 엑시전트 하면 급박한, 위급한.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테마틱 보캐버리 사회학과 문화인데 사회학과 문화 현상과 관련된 소재는 중요 소재야. 그래서 거기 보면 자 1번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2번 또 나온다는 얘기지. 이번에 서둘러 나온 내가 편집한 책에는 그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이런 테마분 부분을 좀 포함 못 시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맥킨토시로 정식으로 편집을 할 때 좀 추가가 될 거야. 자, 나중에 머리가 아예 쥐어 짜지더라고. 뇌가 마비되더라고. affirmative action. 자, 요거는 이번에 그 하버드대 교수가 EBS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왔던 그분이 강의 하나의 독특한 주제로 채택했던 거야. 원래 affirmative 하면 긍정적인이거든.
근데 긍정적인 조치? 이게 뭐야? 소수민족이나 소수자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그 차별적인 조치가 있었어. 그거를 철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자,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조치라고 얘기도 하고 나는 소수민족,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 affirmative action. 그건 너희들이 이거는 지금 공식적인 번역에 대한 합의는 좀 없는 것 같아. 그냥 affirmative action을 써. anarchy. 우리 얘기했었지? 무정부주의. matriarchy. 자, 모권사회, 모계사회. 그 다음 patriarchy. 가부장제. 가부장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aristocracy. 아리스토텔레스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귀족 정치지. 귀족 정치. 그 다음 소셜 다이니즘. 진화론을 사회 이론에 집어넣는 거야. 즉 사회도 A라는 사회와 B라는 사회가 경쟁하다가 A가 자 생존 경쟁에서 더 우월하거나 뭐 그럴 때 진화론적 관점을 사회과학이나 사회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야. 이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사회가 발전하고 미래가 그 과거보다 더 나았다라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온다는 진보적인 관점에서도 소셜 다이니즘이 영향을 끼쳐. 자, 스테레오타입. 이거 뭐라고 했어? 판에 박힌 모습. 그 다음, 타부. 우리가 금기하는 거지. 금기시하는 거. 타부. 자, 어시뮬레이션. 얘는 수능에서도 나왔지? 동화되어지는 거. 우리 다이에스포라 얘기했었지? A에도 동화하지 못하고 B에도 동화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남는 거. 그것의 정반대가 동화야. 어시뮬레이션. 어시뮬레이션은 중간에 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 힘으로 들어가잖아. 쓰임으로 들어가잖아. 응? 자, 문화 동화 정책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컬처 쇼크는 뭐 어렵지 않고 문화 충격이고. 자, 아파라 헤이트. 얘가 뭐야? 인종차별 정책. 기억날는지 모르겠다. 작년 6월에 처음으로 EBS 교재에서 그 6월, 9월, 11월 수능 문제를 낸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수능 특강. 이게 이제 메인 교재라는 거 이제 알겠지? 첫 지문을 6월 모의고사로 냈어요. 응? 만델라 대통령에 관한 거를. 왜 냈는 줄 알아? 내가 그때 얘기해줬잖아. 그 조문이 좋아서 낸 게 아니야. 수능 특강에서 시험 문제 냈다는 기억을 분명하게 심어주려고 했던 거야. 응? 내 예상으로는 6월달 모의고사에서도 아마 그런 흉내를 낼 거라고. 그렇다고 뭐 수능 특강에 첫 문제를 낸다는 게 아니라 문제 거의 그대로. 문제 그대로. 응? 문제조차도 그대로. 좀 그런 것들을 노려고 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자,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 V9 강의 듣는 사람들 중에 고1, 고2도 있다고 했잖아. 올해 이후로는 뭐 내년에나 내후년에도 EBS 교재 연계율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까지 계속 간다고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1, 2가 공부하는 습관하고 고3에 공부하는 습관은 약간 좀 바뀔 필요가 있어. 응? 자, 그 다음에 자, 세그리게이션. 자, 세그리게이션. 봐. SE가 따로 떼어내는 거, separate. 그룹에서 다른 사람을 떼어내는 거, segregation, 인종차별이야. 분리주의, 인종차별주의. 자, 그 다음에 desegregation. 여기에 누가 붙는 거야? 단어를 워낙 많이 적었더니 칠판이 이제 좀 막 그러네. desegregation. 그러면 얘는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는 거지. segregation, desegregation. 이런 기법들 눈여겨보고. 자, 아스팔트 정글. 이거는 아주 거칠은 생존 경쟁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그런 걸 얘기할 때 아스팔트 정글이라고 하는 거야. 즉, 동물들의 약육 강식의 그런 생존 논리가 사회나 도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아스팔트 정글이라고 하는 거야. 응? 그런 생존 경쟁을 강조할 때 디비언트, 디비언스는 많이 봤으니까 일타, 알트루이즘, 이타주의지. 알터가 남이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 다음 소셜리제이션은 사회화. 사회화라는 게 뭔지 이제는 알지? 자, 커면 성장하면서 기존 사회의 규범이나 기존 사회의 어떤 질서나 관습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내면화시키는 거야. 반드시 내면화란 말, 인터널리제이션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글래스 실링 별표 5개 쳐요. 미국의 하원 의장이 지금 여자잖아. 아직 민주당이 여자 아닌가? 그럴 때 그 여자가 하원 의장이 되면서 썼던 말이 글래스 실링이에요.
보이지 않는 차별. 즉 여자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지위까지 못 올라가는 거. 보이지 않는 차별 또는 여성 직장인의 최승진 상한선.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란 말로 많이 써요. 글래스 실링. 그 다음 더블 스탠다드. 얘는 뭘까? 이중잣대. 남자가 뭐 했을 때와 여자가 뭐 했을 때 다르게 보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 우리는 남녀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도 다르지. 글로벌 빌리지는 지구촌 얘기하는 거고, 그래스루트 무브먼트 하면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하면 돼요. 풀뿌리 시민운동. 자,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 어렵지 않고, 자, 23번. 리버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이게 뭐야? 역차별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논쟁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역차별은 그거지. 남자가 군대 갔을 때 가산점을 주면 그거는 거꾸로 여자가 차별 대우를 받는 거. 반면에 뭐 서울대가 지방에 있는 아이들에게 몇 퍼센트 할당을 주면 반면에 도시 아이들은 리버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24번 별표쳐. 우리가 그냥 단어를 외우면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이스태블리시먼트 하면 설립, 수립, 세우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이스태블리시먼트는 기성의 권력 조직이야. 기존의 권력 조직. 기득권이라고 해도 좋아. 기성의 권력 조직, 기득권. 자, 그 다음에 아이코노클래즘. 이건 뭐냐면 성상 파괴 인스타파야. 아이콘이란 단어가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지.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순수 기독교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상을 갖고 있는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엄격한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전부 다 뭐야? 우상이라는 거야. 우상이라는 거야. 아주 기독교 중에 강한 주의자들은 교회에 십자가 있는 거지. 그런 것조차도 다 우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코노클래즘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타파하려고 하는 노력, 종교적인 개혁 운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인습, 기존의 관습이나 그런 걸 타파하는 거야. 인습이나 관습을 타파하는 거. 인습 타파라고 적으면 돼. 그 다음, 부르주아. 이게 뭐야? 자, 부르주아라고 보통 불리워지는 거지. 중산층 이상 또는 시민계급에서 좀 잘 사는 거. 좀 빗대서 빗골대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계급적으로, 계층적으로. 카스트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지, 계급 조직, 계층 구조라고 얘기하면 되고,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라고 그냥 번역을 해. 그 다음, indoctrination, 인에다 동그라미 쳐. 아까 뭐라고 했어? 사회화가 되려면 사회적인 규범이나 가치 체계가 나한테 internalization, 내면화된다고 했지? indoctrination이 되면 어떤 주의 주장을 하는 말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세뇌야, 세뇌. 세뇌당했다라고 하지? 세뇌. 자, 교의나 가치가 내면화되는 거야. 남의 주의 주장이 내한테 내면화되는 거니까 세뇌당하는 거지. 반면에 internalization 하면 이거는 꼭 어떤 주의 주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들이 내면화되고 내재돼서 자기가 못 느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igotry. bigotry는 이건 심한 편견이나 고집불통을 나타내. 심한 편견이나 고집불통. 그 다음 쇼비니즘. 자, 극단적 배타주의, 애국적 광신주의, 자민족 우월주의. 그걸 쇼비니즘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카운터컬처는 반문화. 기존의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문화. 예전에 대학 가요제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내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축제에 기존 가수들을 부르는 경우는 없었어요. 아무리 학생의 돈이 많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대조차도 기존의 가수를 부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요즘 대학 축제는 뭐 소녀시대, 빅뱅, 뭐 4,500만 원, 2천만 원 부른다고 했지. 만약에 내가 대학 다녔을 때 그랬다면 학생이 쫓겨나요, 아이들한테. 근데 왜 그러냐? 예전에는 대학 문화는 기존의 문화랑 달랐어요. 듣는 노래로 기존 문화랑 달랐던 거야. 대학 가요제가 그래서 진취적이고 새로운 문화, 그때 대학 가요제는 어떤 기존의 가요 문화에 대한 뭐 했던 거야? 카운터컬처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카운터컬처를 한국 사회에서 어떤 걸로 설명할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고민할 문제고. 자, 그 다음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 챕터 6로 넘어가서 자, immutable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자, 거기도 보이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임이란 단어와 mutable 미드 중에 뮤턴트, 뮤테이션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자, 봐. immutable. 자, 한번 잡으러 들어가자. teacher's rule about cheating. 부정행위에 관한 선생님의 어떤 규칙은 immutable 하다라고 했어. 자, 뮤트가 이게 참 조심을 해야 돼. 우리가 음악 CD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서 뭘 누르면 뮤트 같은 걸 누르면 그게 묵음이 돼요. 근데 거기 어근적으로 봐도 뮤트가 뭐로 나? 체인지가 보이지. immutable. immutable이 되면 변할 수 없는 불변해라는 거지. 불변의 법칙을 할 때 immutable을 쓰는 거. unchange지. 자, immutable에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오잖아. Who was caught? Who was caught doing? so가 보이지. 즉, doing so? 그런 부정행위를 하다가 was caught는가 잡은 거야, 잡힌 거야. 걸린 사람은 그게 누구든지 긍정문에서 anyone은 강한 긍정 전체를 일반화 보편화시키는 거야. 누구든지 receive F on exam, 그 시험에서 F 학점을 받았다는 거지. 그치? 그럼 immutable. 불변에, 자, 결코 변하지 않는. 자, 두 번째면 빨리 들어가자. 그러나, all too often, 너무나 자주, 우리는 come up short. 부족하게 되고, lament. 한탄을 해. lament 중요 단어지. I just don't have enough willpower. 의지력이지. 나에게는 의지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나, 개인의 경험은 대조사의 반대사로로 나오는 거지. 대조추론이잖아. 사실은 willpower, 의지력이라는 것은 some immutable trait. 자, immutable. 불변의 trait는 여기서 특징이야. 그 불변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특징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we are either born with or nationality.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불변의 특징이 아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지. 꼭 그러면 반드시 대조가 뭐야? 후천적인 거. 노력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는 거지.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의지력이라는 것은. 그것은 스킬. 의지력이란 건 기술이야. 후천적으로 개발하고 자,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수능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중요해. 그것에 의해서 7등급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1등급도 2,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자, 그것은 기술인데 can be developed. 개발되어질 수 있는 기술이고 strength. 강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arget. 무슨 뜻이야? 품사의 변화가 된 거지. 타겟하면 우리가 목표나 표정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멋을 목표로 삼다야. 자, 목표로 삼을 수도 있는데, 자, 목표로 삼을 수도 있어. 내가 의지력을 키우는 거. 그걸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자, help us야, help us. 지금 오타가 좀 있을 거야. help up로라는 책들이 있을 거야. 우리로 하여금 achieve our goal.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게끔 도움 주는 방향으로 자, 개발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기술, 후천적이고 노력을 통해서 immutable, 극복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이지. 자, 여기서는 지금 봐봐. 작년 시험 문제 전략에서 많이 쓴 게 not과 immutable, 이중 부정이 강한 긍정을 만들어내요. 보통 우리가 이중 부정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 전략이었어. 나도 구문독해서 참 많이 강조했어. B 없이는 A 할 수 없어요. 이게 그 유명한 당신 없이 못 살아 공식이지. 근데 이게 이중변이냐? 자, 그리고 이거는 A 할 때마다 반드시 B하다라는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런 이중부정의 전략이, 물론 이중부정 이 전략이 지금 아예 사라진 게 아니야?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부정에 not이나 never, no가 있고 부정의 접두사를 써버리는 거야. 이게 few나 little이 될 수도 있어. 응? 내가 아마 전 세계 그 어떤 단어 책보다
여기에 부정의 접두사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너희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들을 어휘 표제어로 많이 집어넣었을 거야. 그게 시중의 싸구려 책과 V9 과학 교재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뮤트가 바꾸다라는 뜻이니까 커뮤트. 자, 커뮤트가 왜 출퇴근하다야? 왜 출퇴근하다가 커뮤트가 됐을까? 커뮤터가 왜 출근자가 됐을까? 서양의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봐. 농촌사회, 농경사회에서는 직장과 집이 고정돼 있었어요. 한 장소에.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집과 일터, 집과 직장이 분리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몇몇 대기업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뭐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진출의 차별성을 없애기 위해서 직장 내부에 타가소를 설치하지. 타가소라고 해? 그걸 뭐라고 해야 돼? 타가소를 설치해 주는 게 뭐야? 집과 직장의 경계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 자, 답도 얘기 안 했다. immutable. unceasing은 중단하지 않는 이고, 스폴리스 클린하면, 자, 흠점 없이, 스폿은 여기서 흠결이나 결점이야. 자, 흠이나 결점 없이 깨끗한, not subject to change. 자, subject는 뭔맛을 당하기 쉬운, 걸리기 쉬운, 변하기 쉽지 않은, 10번이 정답이지? 자, commute는 아까도 얘기했지? 집과 직장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commute가 집에서 직장으로 가는 거 바뀌는 거죠, 공간이. 공간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출퇴근하다 교회 통근자라는 뜻이 만들어지는 거고, 뮤탄트. 이건 미국 드라마 제목이지? 돌연변이, 뮤테이션. 보통은 뮤턴트보다 뮤테이션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각종 문제집에서. 반면에 얘는 워낙 필수 단어지. 얘는 예전에 빈칸 늦게 보기에 정답으로도 몇 번 나왔었어요. 좀 옛날 유형이기는 하지만. 봐봐. mutual respect, 상호 존중, mutual understanding,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 자, 이것도 서로가 서로 바뀌는 거잖아. 내 입장이 네 입장이 되고 내 입장이 내 입장이 되는 거지. mutual. 그 다음에 permute. 펄은 이렇게 생각해. 봐봐. 펄이란 단어와 mute, 펄이 뭐라고 했어? through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변경시키다 바꿔버리다 큰 차이 없지.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버리다. 이건 충분히 따로 안 외워도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through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버리다. 자, 모든 단어가 어원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지? 불가능하다. 자, mutate. 자, mutation, mutant에서 나온 거니까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돼. transmute. 자, 그러면 얘랑 얘는 똑같은 거야. trans가 옮겨서 바꿔버리다. 둘 다 변경시키다 완전히 바꿔버리다지. 자, 그 다음에 noxious. 이런 건 감정이입을 시켜요. noxious 하면 봐봐. 첫 번째 M은 동사 찾아봐. 진도가 빨리 탈락으로 붙어야 되는데. 첫 번째 M의 동사는 질문. 이 두 개 중에 누구야? 힌트. 최근에 일본이 디스차지 했어요. 바다에다가. 이게 방출하다지? 동사는 킬이지? 킬드지? 그러면 적폐품을 종이 공장에서 바닷가 만쪽으로 방출된 락셔스한 폴류턴트. 락셔스한 폴류턴트 오염 물질이 all the marine life, 모든 바다 해양 생명체를 죽여버렸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때 discharge가 자, 책임 따위를 모면하다는 뜻도 있고 혐의 따위를 벗어나다는 뜻도 있지만 방출하다, 방사하다는 뜻 챙겨놓으라고 했어. noxious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거지. 그 다음 the entire office building, 전체 사무실 건물이 자, 누가 나왔어? evacuate가 나왔지. 자, evacuate라는 단어 여기 주목해봐. 자, evacuate 하면 vacancy, 그 다음 vacuum. 자, 제일 쉬운 단어가 얘다. vocation이 있어요.
VAC에 주목을 하는 거야. 베이컨트가 텅 빈이지. 베이컨시가 빈방 빈자리 버쿰. 버쿰 클리너. 진공이지. 텅 비어있는 거지. 버케이션. 일이 없는 거 휴가지. 이베이케이트. 자, 일본에서 어떤 원전 지역의 사람들을 3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베이케이트 한 거야. 비우게끔 만든 거지. 바깥쪽으로 끄집어내서 비워버리게끔 만든 거야. 이베이케이트. 이거를 소개시키다야. 사람들을 어떤 특정 지역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자, 전체 사무실 건물은 자, 사람들을 철수하고 비워버려야만 하는데 언제? 낙셔스 퓨. 자, 퓨의 가스란 말이야. 먼만 가스가 coming out air vent 통풍구를 통해서 자, coming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그래서 자, 사무실 전체 건물을 evacuated 소개시키고 사람들을 비워야만 했어. 그리고 dozens of workers 몇십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아프게 되었다는 거지. 그럼 낙셔스 자, 이것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학생들은 그래도 뭐 남학생들도 뭐 요즘은 다 펄퓸만 알고 낙셔스 피우면 모르는 거야. 낙셔스가 뭐야? 유독이야, 유독. 유해한, 해로운. 자, 유독가스야. 낙셔스 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예문 한번 보자고. The threat from volcano. 만약에 백두산에서 화산이 터지면 이거 나오는 거지. 자, 화산의 어떤 위협이라는 것은 does not end there.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chunk of rock. 돌덩어리들이 자, collapsing 무너지는 돌덩어리. From there, 플랭크는 산 기슭이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화산이 여기서 분출을 했어. 산봉우리 해서. 그럼 여기서 돌들이 흘러져 내려오는 거지. 왜 이게 부서졌으니까. 자, 산 기슭에서 부서져 내려오는 돌덩어리들이 트리거 촉발을 했는데 휴즈 쯔나미. 이거 뭘까? 산에서 돌이 떨어지는데 웬 쯔나미야? 쯔나미가 우리가 자연과학적 개념으로는 파도가 엄청나게 세게 해일처럼 밀려오는 것도 쯔나미지만 여기서는 산사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 엄청난 쯔나미를 촉발시키고 반면 낙셔스핌, 유독가스라고 했지 아까? 자, 유해한 유독가스들이 할 수 있고 이미 지역적으로 사우전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고 their livestock, 그들의 가축도 죽여버렸다는 거지. 백두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해. 백두산에서 두려운 건 뭐냐면 사실 이번에 엄청나게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 이게 이쪽 지형의 전체적인 변화를 다 준단 말이야. 지금 당장은 충격이 안 올지 모르지만 충격이 가는 거거든. 응? 백두산 걱정되네. 자, 봐봐. 그 다음 비니어드는 포도밭이지. 그들이 포도를 심고 프로듀스 와인, 포도주를 생산했던 비니어드. 포도밭은 1889년에 오픈을 했어. 그러나 나중에 시간상의 대조가 되는 거지. 자, the amount of production, 생산량은 급감을 했어. 줄었어. 니클레즈 줄었는데 그럼 이유가 나와야 되지. 왜? 자, infestation. infestation. 이게 뭐야? 낙셔스 인스펙트가 나오지. 낙셔스가 아주 고약한이라고 했지. 자, 낙셔스. 자, 이 두 개를 같이 잡아. 낙셔스, 암낙셔스. 고약하냐. 자, infestation. 왜 내가 이 단어 잡으라고 하는 줄 알아? 올해 EBS 교재에 이 단어가 나와요. 출몰이나 만행 침략이야. 출몰, 만행, 침략. 출몰, 만행, 침략. 그래서 낙셔스 인섹트 하면 유해한 곤충들이지. 해충들의 출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출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든 거야. 낙셔스 인섹트, 유해한 해충이지. 그냥 해충이 사실은 낙셔스야. 곤충 중에서도 유해한 거니까, 나 같은 사마귀 말고. 마침내, 자, 비니어드, 자, 포도밭은 10년 있다가 뭐 해버린 거야? 닫아버렸다는 거지. 자, 낙셔스가 오른쪽에 보이는데 네크나 낙스가 전부 다 함이나 죽음이지. 자, 그래서 보면 이너센트는 뭐야? 인의 동그라미 치고 이때 인이 부정의 접두사야. 해가 전혀 없는 순진 무관이지. 자, 요거는 하지 마. 이건 외우지 마. 이거는 외울 필요 없는 단어들이 너무 많다. 자, 이너센트하고 그 다음에 낙셔스하고 암낙셔스까지만 잡아.
너무 고급으로 갔는데? 이건 지금 하지 말자. 지금 하지 말고. 자, 이번 타임 일단 여기까지 하자.